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후보 변호사시는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가는 길, 그 앞에 언론개혁의 선봉이자 한동훈의 상대로 한진호를 전북에서 16년 만에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시길 우리 호남의 아들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기호 7번 한진호였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많은 분들이 왜 한준호 의원님은 안 나오시냐 그러셨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는데 오늘 모셨습니다. 네. 한준호 후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직접 뵙기는 처음인데 네. 정말 미남이시군요. 저는 화면에서 자주 뵈서 그런지 몇 번 뵌 줄 알았습니다. 네. 원래 이 여성분들 오면은 미인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실례잖아요. 네. 근데 남성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네. 오, 정말 저기 장동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네. 뒷심을 막 발휘하고 계시던데 네. 고향에서는 1등 하셨던가요?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어. 네. 전라북도가 고향이시군요. 네, 전라북도 전주 출생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몇 등 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만으로 4년,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뭐 정치인이라 실은 최고위 도전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 우선은 최고위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고요.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순위 다툼은 최고위원 도전자로서 해보고 싶습니다.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왜 내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이제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죠. 근데 저는 다만 21대에서 제가 했던 의정 활동들이 되게 저를 드러내는 것보다 일에 좀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쪽에 있었는데 저는 21대에 제법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파헤쳤고 예. 또 김행 청문회 도중에 이제 주랭랑 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22대 들어와서는 방송사업법을 대표 발의해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했던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성과들을 냈던 집중력과 그리고 성과를 낼 줄 아는 이런 실력으로 당 지도부 내에서 제가 아직은 초심이 좀 남아있는 정치인으로서 당 지도부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언론개혁일 것이다. 또 하나가 어쨌든 저희가 이채양명주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저희가 최상병 문제와 함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제가 자신 있게 파헤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으로 인해 도전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꼭 하셔야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채양명주는 우리 정어리 TV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그럼요. 네. 예.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참 말씀도 잘하신다라고 하는데 원래 MBC에 계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예. 이제 MBC 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지금 LG U+가 된 데이콤 예. 네, 자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력을 보니까 좀 다양하시던데 네. 그렇게 여러 군데를 경험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생존입니다, 사실은. 네, 워낙 이제 학교도 좀 어렵게 다녔고 결혼도 연애를 할 만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는 아내를 만난 지 석 달 만에 이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과 이제 결혼 시기가 거의 비슷했고요. 예. 첫째 아이도 대학 졸업 직후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생존이었어요. 데이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화가 될 때 제가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됐고 또 한국거래소로 이제 제가 들어간 데는 코스닥증권 시장인데 이게 이제 한국거래소로 통합되던 2003년에 또 통합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작은 조직이 늘 소멸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다른 직업을 좀 찾던 중에 이제 MBC를 지원하고 아나운서가 됐죠. 뭐 그런 이제 생존의 일환이었습니다. 뵙기에는 아주 곱상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또 네. 어려움도 있으셨군요. 네, 뭐 이제 외모는 이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라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생활은 항상 이 가슴 언저리 속에 남아 있는 거라 그런 이제 뭐 단단함은 좀 내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MBC 언론노동조합 8기 집행부 출신인데요. 그때가 이명박 정권이 막 들어서서 종편이 출범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고 이제 언론 장악이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뭐 말씀드리는 이제 그 초반에 먼저 좀 말씀드리면 실은 우리는 언론이 장악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지를 못할 뿐이죠. 종편 출범으로 인해서 이미 기울기가 확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언론 장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집행부에 제가 6년차 아나운서였는데 방송 접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싸웠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접한 정치권을 보면서 정치가 결국엔 답이구나.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같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꿀 수는 없다. 정치권으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좀 굳히게 됐습니다. 들어가 보시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저는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설득하고 또 협의를 이끌어내고 때로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고 이런 세 가지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험과 자신의 용기, 자신감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MBC 시절에 그렇게 노동조합 활동하시고 탄압받고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때 이진숙 씨도 겪어보셨겠네요? 그럼요. 10년을 겪었죠. 저희가 봤던 이진숙은 우선 이제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MBC 구성원으로서 생활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선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후배였던 사람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트로이카라는 목마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심어서 사찰을 진행하는 걸 방관했고요. 트로의 목마. 네. 예. 그리고 세월호 저희가 오보를 냈던 MBC 아니겠습니까? 161명 전원 구조란 오보를 2시간 동안 유지를 했고 전 국민이 저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그것에 속아서 좀 안일했던 것들 그 사이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책도 그렇고요. 그 오보를 냈던 본부장이었고 그때 보도국장이 의원으로 다시 들어왔죠. 김장겸. 그리고 나서는 4일 뒤에 여기에 대한 해명과 변명과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보험금을 노렸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내보냈죠. 이런 폄훼를 했던 사람. 또 이제 박문진 말고 정수장학회라는 MBC 지분 30% 가진 곳이 있는데 뭐 유경수 그리고 박정희의 정수를 딴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이사장과 MBC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이진숙은 최악입니다. MBC 구성원들을 부당전보시키고 또 대전 MBC에서 법카 유용을 했던 걸로 현재 청문회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같이 생활했던 게 저한테는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한준호 의원님을 정치로 이끌게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네네. 또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는 것 같은데 댓글들이 아주 네. 많이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현님, 장동건은 매력 없어요. 한준호 의원님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NGKS1851님, 질투납니다. 저보다 잘생겼으니까요. 예. 아리사랑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직스럽네요. 예. 양외숙 안젤라님, 방송에 대해서도 잘 아는 한준호 의원 꼭 최고위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격려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네. 쭉 나온 자료를 봤더니 한준호 의원님이 지금 4등이더라고요. 네, 종합순위 현재 4등입니다. 예. 목표가 몇 등이십니까? 우선은 이제 4등 안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이 한 분 들어오기 때문에 남성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은 4위입니다. 여성 2분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3등 안으로 가야 돼서 실은 목표는 3등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만약에 여성이 만약에 5등으로 되면은 4등까지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여성이
5등 안에 한 분이라도 들어와 있으면은 예. 그 5순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남성분이 5분 들어가면 5등은 저희가 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막판 투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지만. 지금 이제 서울이 워낙 많은 당원 수가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 이번 바뀐 룰 때문에 실은 개표가 한 반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론조사, 예. 대의원 투표, ARS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다녀가시면 이제 표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좀 늦게 나오신다고 아쉬워했는데 오히려 네. 임박해서 나오셔서 더 효과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인생이 이렇게 보면 늘 막판 뒤집기입니다. 제가 MBC에 들어갈 때도 10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시험을 봤는데 한 명 뽑는 거거든요. 오. 근데 저는 늘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늘 후순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는 절반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도 절반 안에 들어갔고, 총 5단계를 넘는데, 최종에서도 제가 꼴등이었습니다. 오. 3위. 3명 올라갔는데, 예. 그 3등에서 제가 막판 뒤집기를 한 거예요. 최종 면접 때. 네. 그래서 네. 사장께서 당시 이긍희 사장님이었는데, 예. 우리 MBC에는 일 잘하는 사람,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기본이다. 우리 MBC에 들어와서 제대로 사고 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그게 한준호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래서 파업을 3번 주동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제대로 사고를 쳤죠.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고를 한번 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잔잔한 사고를 쳤죠. 우선은 원희룡을 잡았고 김행을 잡았고 이제는 이진숙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엔 한동훈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고를 기대해 쳐서 대선 승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을 두고 윤한 갈등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정말로 둘이 싸우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제 뒤로 듣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윤한의 갈등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 적응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내대표와의 사이가 좋지는 않다.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갈등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은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그거는 짜고 치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에게 그닥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실질적인 갈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지사 복권은 찬성하시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의 권한이라 뭐 가타부타 이야기는 못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복권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뭐 당원이자 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되실 분과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이 약간 좀 조심스럽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이 사면 복권의 권한 자체를 이게 보통 여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현재 어쨌든 가장 막강한 대선 후보이자 전직 당대표이고 이제 향후 또 당대표가 되실 분의 메시지는 사면 복권을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대통령은 지금 아무런 입장이 없겠죠. 물론 이제 사면 복권 그 권한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냐 보면은 한동훈 당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는 건데 이거를 취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저희가 입장을 내는 건 옳지 않고요. 뭐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 22년 12월에 이 김경수 지사의 사면 복권을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썼느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썼단 말이죠. 복권 없는 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좀 아끼는 이유는 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면 복권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그 장애에 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하기야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때 사면할 때 복권을 그럼요. 하든지 뭐 그랬어야 그게 네. 맞지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복권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원세훈이라든지 조윤순이라든지 여러 사람 해줘야 되니까 네네. 그냥 끼워 팔기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도 그렇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본인들의 면피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내 분란을 야기시키는 뭐 하나의 툴로 본인들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는 굳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분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걱정은 너무 이재명 대표 단일 대우로만 쭉 가는 것이 민주정당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원 주권 시대이고 우리는 앞으로 국민 주권 시대에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지금 이제 과도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결과를 놓고 봐야 됩니다. 총선의 결과, 야당으로서는 헌정사 최다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전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큰 그 공훈입니다. 두 번째는 당대표가 됐던 당시에도 77%가 넘는 지지로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도 250만 당원, 그중에서 권리당원 수만 하더라도 100만이 넘는. 근데 이 당원들의 지지가 86% 이상 결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곧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오히려 반하는 건 문제고 다만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거기에 다양성이 배제됐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집권 체제를 통해서 저희는 포용성을 좀 가져야 된다. 즉 저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으로 저희가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정봉주 후보를 두고 뭐가 지금 막 그 시끄럽고 그러던데 네. 무슨 일입니까? 저도 뭐 지금 제 선거하기가 바빠서 오늘도 뭐 기자회견 하신다는데 자세히 내용을 못 보고 왔습니다만 뭐 이제 아마 유튜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박원석 거기서 의원이 박원석 얘기했다고.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좀 흘러나왔고 예. 그것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공격성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이 없었는데 오늘 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봐야 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자체는 부적절하죠.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 부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기자회견 내용을 좀 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얼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맨 처음에 1등을 했는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김민석 후보가 표가 잘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본 것 때문에 네. 좀 뒤로 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삐쳐서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좀 씹고 다녔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뭐 그에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정봉주 후보한테 막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은 안 좋아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래서 좀 표 떨어지면 다른 후보들은 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본인에게 그 표가 온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봉주 후보에 문제가 생겼다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 표를 찍는다. 뭐 이런 것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지자들의 그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것도 저희가 같이 감안을 해야 돼서 그런 반사 이익 자체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긴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그럼요. 또 그런 반사 이익 볼 그런 분도 아니고 네. 그러시죠? 자기 것만 착실하게 하면 예. 그로 인해서 한준호가 정말 최고위원회 필요한지 그리고 저의 역할이 당내에 필요한지 뭐 이걸로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맨 처음에는 몇 등이셨어요? 6등이었습니다. 근데 올라왔잖아요. 네, 첫 주 6등, 부울경에서 좀 치고 올라왔고요. 부울경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남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호남에서 역전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씩 상승세를 보일 때 좀 느낌이 오십니까? 네, 실제 느낌이 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좀
뭐 이제 올랐다는 것도 있는데 첫 주에 변경된 이 제도로 인해서 좀 약간의 혼선도 있었고 또 이거는 그냥 그 제 PR 겸 말씀을 드리면 아유 하셔야죠. 네네 한준원 될 거다라고 해서 실제 안 찍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한 주가 끝나고 나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호소를 했죠. 안 찍으면 당선될 리가 없다. 예. 찍어 주셔야 당선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표심을 모은 게 지금 정도의 등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는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한번 이렇게 또 뵀으면 좋겠는데 네네. 최고위원이 되셔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네. 뭐를 좀 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한동훈 옆에 세워달라 이렇게 연설을 하셨던 것이 회자가 네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제 한동훈 당대표 체제로 국민의힘이 전환을 했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제가 비대위원장 때 보니 이 사람의 정치력이 있다기보다 뭐 주로 셀카 찍고 군중들 사이에서 본인이 돋보이는 걸 좋아하고 상대를 조롱하고 이런 정적인 상도가 조금 모자란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와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상대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는 또 제가 또 동갑도래이고 같은 청주한 씨 아닙니까? 제가 상대하겠다. 그래서 굳이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마시고 제가 닭 잡는 칼도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잡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뜻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지도부에 가시면 한동훈 잡고 또 네네. 어떤 일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우선 이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250만 당원들이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있는데 과도기라고 말씀드렸듯이 당의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맡아서 역할을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이채양명주나 아니면은 이제 국정조사가 포함된 또 하나 이제 언론 개혁 부분들은 저희가 입법 과제들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입법 과제들을 이제 상임위하고 빠르게 좀 논의해서 원내 지도부와 함께 진행을 하는 일을 좀 맡아보고 싶습니다. 탄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정말 그 국민들이 이제 네. 도저히 더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8명이 부족해가지고 당장 탄핵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막 힘들어하거든요. 네. 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그래도 한준호 네. 의원님은 전략이 지략가니까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게임 이론 중에 치킨 게임 아닙니까? 이 치킨 게임은 게임 룰상 올라가면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고 실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다 올라탄 거죠. 양측이 서로 바라보고 죽어라 달리고 있는데 겁먹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기는 건데 이제 문제는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겁먹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특검 이런 것들이 상대를 겁먹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그 치킨 게임에서 뛰어내리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변수가 생겼는데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자리를 빨리 못 잡고 있어서 이 치킨 게임을 깰 수 있는 3자 구도로 지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3자 구도로 변하게 되면 협상이 관건입니다. 누구하고 누가 편을 먹느냐. 그래서 이때는 또 협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이제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가 언제쯤 정착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이때쯤 되면은 그 탄핵과 관련된 것도 해결 방법들 또 풀어가는 방식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한준호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파랑호랭이님 역시 제 한 표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한준호. 권은형님 우리 집은 처음부터 한준호 그러셨고요. 지우아빠 헬리님 헬리님이라고 윤상현 씨인데 아세요 혹시?
MBC 블랙리스트 언론인 파업 당시 네. 의원님 호소에 적극 지지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한 저랑 잘 알던 MBC 이주연 전 아나운서 초대로 네네네. 홍대에서 아나운서실 1일 오프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네네. 언제나 응원할게요. 의원님께 한 표 던집니다. 그리고 행신동 1082번지는 다이소이죠. 저 네. 고향 시민이자 한때 행신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러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쌓올린 행신동 1082번지. 네. 저희 주소는 1086번지입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지와벨리님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JK 정님, 한동훈 옆에 한준호 서 있으면 한 뚜껑은 오징어 되겠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우리 당원 동지 네. 그리고 국민들께 마지막에 네. 한번 왜 한준호가 돼야 되는지 호소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이제 정치를 5년째 하고 있는 한준호입니다. 제 정치 시계는 사실 멈춰 있습니다. 지난 대선, 20대 대선, 이재명 대선 후보를 모시고 수행실장을 하던 마지막 128일째 저희는 홍대 버스킹장에 나가 있었고 그 계단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20분 넘게 그 자리에 묵묵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개표 상황과 바로 그 다다음 날 저희가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앞으로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 시계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선거, 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위력 주자를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바지끄레기를 잡는 이 사람들을 제가 뒤에서 잘 저격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꼭 최고위원회에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사권자는 주권자인 당원분들이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인사권자는 여러분이시다. 지금까지 들은 멘트 중에 최고입니다. 천명님께서요. 국가 재난 사태로 사실상 국민의 마음은 참 힘들기만 합니다. 한준호 의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끝없는 항해 속에서 지치지 마세요. 그렇게 격려를 보내셨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서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굳은 심지가 있는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뜻을 이루시길 바라고 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회 당선되시면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 한준호 후보 만나봤습니다.